자, 세 번째 시간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항등식과 미정계수 방법은요. 항등식의 성질을 알고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자,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x에 대한 식이면 x가 아닌 다른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죠. 그 수를 이제 미정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식의 나눗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다. 그리고 나오는 어떤 식이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자, 나눗셈을 조금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등식의 정의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자, 항등식의 정의는, 자, 예를 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x에 대한 항등식은 뭐냐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자,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도 부를 수 있는데요. 자, x에 모든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임의의 실수,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도 자,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이다 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어떤 값을 마음대로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하죠. x에다 1을 대입하면요. 2의 제곱이 되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죠. 자, 이런 식으로 x에 무수히 많은 값을 집어넣더라도 전부 다 성립하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 전개식을 일반적으로 항등식 또는 인수분해를 한 인수분해한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과 다른 의미로 다른 식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정식과 그 다음에 항등식이 존재하는데, 자, 이 방정식과 항등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정식은 특정 x값만 성립합니다. 특정 x값에서만 참이되는 식이고요. 얘는 모든 x값에서만 참이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 식은 항등식이지만 이 식은 항등식이 아니죠. x-1에 x-2를 했더니 얼마가 됐다? 0이 됐다라고 하는 이 식은 x가 얼마일 때만, 1일 때, 그 다음에 x가 2일 때만 참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럴 땐 뭐라고 얘기한다?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즉 양쪽이 똑같은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또는 전개했다, 또는 인수분해를 했다, 뒤에 가서 이제 어떤 나눗셈을 하였다라는 식까지도 이제 전부 다 항등식인데, 자, 그런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x값이 아닌 다른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 그 값들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정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미정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정계수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미정계수는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게 되는 식이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ax 플러스 b가 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던지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참이니까 b는 0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b는 0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b가 0이기 때문에 ax는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보면 a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즉, 자, 어떤 식을 가지고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x 앞에 있는 계수, 그 다음에 x의 상수항마저도 마찬가지로 뭐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차식도 마찬가지고 3차식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차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보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얘는 a는 0이고 b도 0이고 그 다음에 c도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d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걸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 a 빼기 d의 x 제곱 플러스 b 빼기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c 빼기 f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제로가 나온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랑 D랑 같구나. 그 다음에 B랑 E랑 같고 그 다음에 C랑 F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이 좌우를 비교를 할 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계수들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비교할 거예요. 계수를 비교할 거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자, 어떤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차식은 3차식대로 추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일단 2차식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자, d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가 같다라고 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제 생각한다? a랑 d랑 계수가 같다. b랑 e랑 같아야 되고 C랑 F랑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계수 비교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항등식의 기본적인 고유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항등식의 고유의 성질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X에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전부 다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그 값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직접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x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여기 a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x에 x-1이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c가 있고 x-1에다가 그 다음에 x-2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3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첫 번째 우리가 선생님 저는 계수비교법을 배웠으니까 얘 다 전개할래요. 전개해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값이 x에다가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 항등식이다라는 말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항등식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x에다 0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2c가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c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다 1을 대입해 보면 뭐가 됩니까? 1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a가 남죠? 그 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7이고 이거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내가 이제 대입하고 싶은 값이 2를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해 보면
4a에다가 플러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자, 2b가 되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얘가 없어질 테니까 2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12 플러스 8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가 얼마라 그랬죠? 10이라 그랬으니까 48이죠? 그래서 2b는 얼마다? 25에서 얼마를 뺀 거다? 48을 뺀 거다. 따라서 b의 값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자는 얘기죠. 어차피 항등식이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야,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아무거나 대입해서 네가 찾고 싶은 값을 찾아도 된다라는 말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x에 아무런 값이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이고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개념 정리를 싹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자, 그러면 나눗셈을 하게 되면 그 나눗셈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일반적으로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봤던 식을 한번 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결론은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있죠? 자, 나눗셈의 기본 구조 있어요. 기본 구조. 나눗셈의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그 기본 구조는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식을 B로 나누었더니 뭐가 나왔다? Q가 나왔고 플러스 나머지 R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눗셈의 기본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나눗셈의 기본 구조를 만약에 이제 x를 포함한 어떤 식에 대해서 나눗셈의 기본 구조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항등식이 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자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x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식을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눴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x 세제곱 플러스 2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곱자리 떼주시고요. 자, 제곱자리 떼주시고 1차식 떼주시고 플러스 2 떼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누기를 할 거예요. 자, 얼마를 곱하셔야 되죠? x 제곱을 곱하셔야 되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빼기 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x를 곱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빼기 해줄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1을 해주시면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다? 1이 남는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거든요. 얘 전개한식이 사실 얘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전개식은 뭐다?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나눗셈의 이 기본 구조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나머지를 찾고 싶었다. 그러면 몫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값이나 대입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아무런 값이나 대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하기 전에 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x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고 싶다. 근데 그 무언가가 뭐다? 그렇죠.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일단 몫은 관심 없어요. 몫은 관심 없고 내가 만약에 나머지만 관심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x에다 뭘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뭘 생각하면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성립할 것이다. 즉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0이 되니까 1이 되죠. 성립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다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눗셈을 하겠다. 이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항등식의 성질, 즉 개수를 비교하거나 즉 얘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어차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몇 차식이 나와야 되죠? 2차식이 나와야 돼요. 2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곱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이 식과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수치를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미정계수 있고 그 다음이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항등식의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1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항등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항등식의 정의 및 성질. 두 번째는 뭐? 미정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계수비교법을 쓸 거냐, 수치대입법을 쓸 거냐. 자, 그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나눗셈의 기본 구조도 무슨 식이다?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 나머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몫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